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 기로에 섰던 승리는 구속을 피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남은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련 쟁점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승리의 구속 여부는 결국 범죄의 중대성 네. 이게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을 시킬 만큼 중하지는 않다. 이렇게 본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승리하면 가장 이제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좀 각인이 됐던 게 2015년에 성매매 알선 혐의일 겁니다. 근데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소위 업자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여러 수차례 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형량이 결국, 낮은 거죠. 네, 낮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느냐, 그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부였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으로는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혐의 소명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승리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에 이제 입건이 된 이후에 총 18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18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건 경찰이 그만큼 신중했다라고 보는 편도 있었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승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곤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될 때 나온 사유를 쭉 지켜본 결과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에 대한 혐의 입증의 곤란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겁니다. 네. 버닝썬의 자금 5억 3천만 원 횡령한 혐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네. 공동정보 이제 공모해서 이제 횡령을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횡령과 관련해서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앵커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되려면 5억이 넘어야 됩니다. 아하. 5억이 넘지 않으면 그냥 일반 형법의 횡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억 2천만 원을 구성을 한 게 이제 몽키 뮤지엄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음식점을 네네. 운영을 하면서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2억 원대 이상 정도를 가져갔다고 네. 했고요. 또 유인석 대표가 설립했던 네모 파트너스의 컨설팅 명목으로 또 2억 원 이상이 지급이 돼서 총 5억 3천만 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횡령 혐의를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 돈이 누구한테 흘러들어가야 횡령일까요? 승리나 유인석 대표한테 흘러들어가야 횡령인데 일단 이 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그걸 공모해서 같이 어딘가에 사용했다는 것이라도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혐의 소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혐의들과 다 결합해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꾀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횡령 부분에 입증이 좀 어느 정도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재판부도 영장을 기각했던 것 같습니다. 횡령 말고 다른 혐의들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네. 알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성매수. 네. 이거 말고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네. 구속을 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다는 네. 거, 그게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 이제 일본 투자자, 그다음에 또 유럽 축구 관계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했다는 혐의하고 승리가 2015년에 직접 본인 스스로 3차례 정도 본인 스스로 성매매를 했다라는 거.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됐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혐의가 다 입증된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건 또 특히 승리 같은 경우는 아이돌 가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겠지만 결국 형량과 관련해서 이제 범죄가 어느 정도 중대하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부족한 정도의 혐의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횡령 혐의에 더 집중을 했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인석 대표가 어느 정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시인을 했죠. 그리고 승리는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승리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혐의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만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어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으로는 지금 승리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역시 다툼이 있다라고 지금 바라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네.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검찰과 경찰이 네. 승리 이번에 구속영장 그 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시킨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도 승리의 생일 파티 필리핀 팔라우 섬에서 칼라우 섬이었나요? 그 생일 파티와 관련해서도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번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은 승리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추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는 승리 개인의 혐의도 개인의 혐의지만 이번 버닝썬 사태 사실 처음과 끝을 승리라고 했던 이유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이제 경찰과 유착의혹과 그 안에 있었던 마약, 성범죄 관련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와 함께 승리도 뭐 같은 단톡방에서 활동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불법 촬영물 유포라든지 네. 그와 관련된 혐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정도 혐의가 이번에 네. 5가지 영장기재 범죄 사유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정준영이나 뭐 최종훈 등과 관련해서 뭐 거기는 뭐 소위 말하는 성폭행도 있었고요. 네.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 관련된 몰카 범죄를 벌인 거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승리 씨가 뭐 거기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의 이제 죄질을 갖는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그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둘과는 좀 죄질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기재 범죄 사실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건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네. 또 하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궁금해하는 상황이 바로 경찰과 업소 간의 유착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뭐 승리, 뭐 정준영, 또 지금 유인석 대표 물론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버젓이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이 클럽 안에서 유통이 되고 그 안에서 공공연하게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그럼 결국 그동안에 경찰이 눈을 감아준 것이 아니냐. 눈을 감았다면 무언가 클럽 관계자와 경찰 간의 유착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김상교 씨가 처음부터 네. 밝혔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최근의 뉴스를 보시면서 누군가가 뭐 신병이 확보됐다거나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경찰관 1명 정도 신병이 확보됐는데 네. 그것도 버닝썬보다는 다른 클럽의 뒤를 봐주다가 구속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대중들에게 알려진 연예인들의 신병 확보에만 몰두를 하고 네. 정작 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버닝썬 안에서 있었던 마약이나 성범죄 그리고 이걸 눈 감아준 거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경찰과 유착국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실패한 게 아니냐 그 실패한 수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경찰의 수사 능력, 수사 의지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갖게 되는 네, 상황일 맞습니다.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조사 초기 단계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비위와 관련된 것을 경찰이 수사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이 경찰도 광역 수사대로 넘겨서 이건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최초의 굉장히 그 단톡방에서 나왔던 경찰총장, 네. 그 윤총경과 관련해서 윤모 윤모총경 네.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위반 정도로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의 액수가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거는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불거져 있었던 여러 논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